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ESS 3년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분기 흑자 얘기도 있고 3분기 흑자 얘기도 있습니다. 수주 뭐 400조 LNF 같은 경우가 최상단도 상회하는 그런 포스콜딩스를 많이 강조를 드렸죠. 에코프로비엠은 LFP 양극재 투자에 대해서 원점 2차전 섹터가 왜 지금 최근에 강한 모습을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네.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패러다임 변화, 진짜 실적 바닥이 맞냐. 예민철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고요. 2차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전지도 이제 뭐 단순 반등이 아닌 소위 이제 캐즘을 탈피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옵니다. 구조적 턴어라운드 얘기인데요. 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1분기 그 실적 저점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랑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스팅 구간이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적 받아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주가 상승이 강세한 이유가 그러니까 숫자로서 1분기 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예를 들면 ESS 그 AI 데이터 수요 폭발로 인한 그 ESS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수주랑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그 네. 숫자로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게 핵심이고. LG엔솔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SDI 실적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생각보다 적자폭이 줄고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시장이 가장 그 2차전지 섹터를 네. 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적자, 2차전지 섹터 적자와 그리고 캐짐의 장기화였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록 이제 그 분기 적자긴 하지만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2차전지 섹터가 왜 지금 최근에 강한 모습을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네.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패러다임 변화, 진짜 실적 바닥이 맞냐, 요거랑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과거에 이제 한 5년도까지만 해도 캐즘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논리가 주로 이제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 침투율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고 또 이제 그 탈탄소, ESG 이런 부분에서 주로 친환경 테마에 국한돼서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그 주가를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전기차 부분에 특히 북미 지역에서 트럼프 때문에 그 캐즘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흔들리는 그런 취약성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친환경 모멘텀에서 벗어나서 전력 인프라와 안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의 그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 안정적인 공급 그 확보를 위해서 그 ESS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또 이제 배터리가 자동차의 어떤 단순한 부품을 넘어가서 그 AI 시대의 그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로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기차 캐즘을 좀 상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과 또 그 미국과 그 이란과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 안보 프리미엄이 그 많이 강조가 됐다는 거죠. 뭐 하나가 이제 그 피지컬 AI가 드디어 부상했다는 건데 예.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그 군용 그 전설 도로에도 들어가고 또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면서 기존 전기차와 다른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새로운 수요 곡선을 만드는 그 피지컬 AI가 탄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의 흐름은 전기차에서 벗어난 거죠. 그 2차전 섹터가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 그리고 국가 안보 자산, 피지컬 AI라는 그 3대 거대한 새로운 매크로 테마가 동시에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한 기대감으로 있었었는데 그래도 AI 그 2차전지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가 나왔던 거죠. 특히 벤치형으로 삼성 SDI 뭐 10조,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5조 이런 식의 수주가 나왔고 또 ESS형으로도 뭐 삼성 SDI 1조대, 그리고 LFP 양극재 같은 경우도 LNF가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뭐 아직까지는 아닐 텐데 뭔가 조금 바닥을 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주요 기업들 실적을 그럼 좀 코멘트 해주시죠. 네, 그러면 삼성 SDI랑 네. LG엔솔, 뭐 LNF 실적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셀메이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북미 ESS 그 3년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요. ESS 그죠? 네, 그 3년치 물량 네. 확보했다는 거니까
또 이제 그 이들 고수익 쪽은 제품 벤츠 주로 이제 유럽 쪽이었는데 북미 쪽은 ESS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템리스 그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그 전력용 ESS 쪽이 다 그 마진율이 높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호조가 나타나면서 하반기 흑자 얘기 나오는데 증권사 쭉 보니까 2분기 흑자 얘기도 있고 3분기 흑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연내 흑자 전환을 연내 흑자 전환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네. 그러니까 대체로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빠르게는 2분기에도 보는 곳도 있는데 대체로 3분기가 좀 많은 것 같다는 거고 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 벤치항으로 25조 LFP 배터리 수주에 의해서 그 AI 데이터 센터향 그 ESS 그 대한 그 수주 모멘텀도 상당히 가시화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추가 좀 수주 뭐 400조 정도 지금 수주 항구가 있는데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셀 메이커들이 모두 다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ESS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숫자로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네. 또 그 벤치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 대규모 수주는 섹터 전체를 끌어올리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매출이 다 그 전기차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수주가 없었던 게 좀 문제였었는데 그게 나왔다는 것이고 또 LNF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그 1173억 나왔죠. 가장 그 상단치가 900억대 이상 정도 전망했었는데 그걸 너무 그러니까 컨센을 25% 상회하고 최상단도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그 매출도 전년 대비 그 103% 증가했습니다. 그 초래 가이던스의 2배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타났는데 이게 그 LG 화학이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는 그 물량에 대해서 급변도 탈락하는 바람에 LNF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게 됐거든요.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이니켈 제품의 80%가 그 지금 LG 화학이 못 들어가는 그런 제품인 상태고요. 거의 사실 울트라 하이니켈을 사실상 지금 독점을 할 것 같고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또 그 LFP 양극재에 관해서도 그 3분기에 3만 톤 캐파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6만 톤까지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도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환호를 했고요. 또 이제 그 북미 그 탈중국 소재 수요 핵심주로서 지금 그 LNF가 리더 기업이라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목표가도 대체로 20만 원대 초중반이었다가 오늘 많이 나온 리포트가 35만 원대로도 나왔습니다. 또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사실 미래에셋 걸 많이 중심으로 보는데 한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또 배터리 3사 등과 공급 논의 중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ESS 매출 비중을 그 20%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발표를 했고 또 시장에서는 좀 LNF를 LFP 양극재의 그 탈중국의 유일한 대안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은 LFP 양극재 투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궤가 달라요. 서로 간에 전략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5,000톤 파일럿 그 캐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 증설에서 고민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NF가 거기에 대해서도 네. 반사이익이 더 큰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도 올라오고 이제 2차 전지도 뭔가 고생 많이 했죠. 2차 전지 사실. 근데 이제 구조적 변화가 좀 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는 이제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좀 화력을 집중시키는 게 좋아요? 사실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네. 아직까지 그래도 그 셀 2사 그러니까 그 삼성 SDI랑 LG 에너솔루션은 아직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매수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LG화학 쪽에서야 또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덜 SDI보다 덜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아직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 일단 셀 메이커 중심으로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를 주로 투자할 거면 셀 메이커 중심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유가 한 5가지로 좀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빅딜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게 셀이라는 겁니다. 그 벤치항으로서도 엔솔이 25조 그리고 독일 그 빅3와도 사실 그 삼성 SDI가 다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고 또 벤치항으로도 삼성 SDI가 10조 수주 얘기 나온 것처럼 이런 빅딜을 직접 그 셀이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 기술의 헤게모니도 다 셀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FP, 하이니켈, 46파이 원통형, 전고체 이런 핵심 폼팩터의 방향성과 그 룰을 다 셀메이커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속되는 현재 구조고 예전에는 이제 그 리튬 가격이 너무 높고 수태지 나오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재가 좀 갑인 것처럼 나오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성차가 제일 갑이고요.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소재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찰 중국과 그 K배터리에 대한 그 안정성 프리미엄의 수혜도 다 셀이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벌써 2년 됐어요. 2년 가까이 됐는데 청라 화재가 24년도 8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요즘 화재 얘기는 없네요. 네, 그 특히 벤츠를 중심으로 해서 네. 완성차 업계 그 중국 배터리 배제 기조가 맞아요. 가속화되면서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한 K 배터리가 선호가 됐고 또 이제 그 미국 아직까지도 그 전기차 보조금은 폐쇄가 됐지만 생산자 보조금 생산세 공제 그 AMPC는 주거든요. 타셀이 받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어떤 그 셀 기업들이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겟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향후에 들어가는 그 신규 폼팩터, 그러니까 그 ESS가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BBU라고 해서 배터리 백업 장치 이 부분이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마진율이 한 40% 가까이 되고 또 군용도로 휴머노이드 이런 폭발하는 신규 수요 같은 경우도 사실 셀업체들이 결국엔 다 하고 있죠. 네, 다 셀 단위로서 맞아요. 폼팩터가 설계되고 하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를 다 셀이 다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그 셀 중심으로는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건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재 업체 중심으로 해서도 뭐 AI, 그 ESS, 로보틱스 이런 이제 이런 그 수주가 나온 쪽 기업들은 가져가셔도 위성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근데 이 주가 좀 오르긴 했어요. 뭐 LNF 같은 경우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네. 있고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자체 광물 밸류체인을 숫자로서 증명하는 기업들 그리고 하이엔드 믹스 개선과 LFP 전환을 주도하는 확장 위에 있는 소재죠.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오늘 50만 원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두 기업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포스코홀딩스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리튬 적자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속도라면은 2분기부터는 리튬 사업이 턴어라운드 흑자전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부터가 이제 그 93,000톤 캐파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적용하는 원년이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랑 내년이거든요. 그게 램프업이 얼마큼 빨리 되는 따라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뭐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데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아마 외국인 개인들이죠. 그 IBKR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튬 사업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가시됐기 때문에 그리고 철강 산업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원래 애초에 포스코홀딩스의 투자 포인트 네. 철강 실적이 안정되면서 리튬 사업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투탑이라고 하잖아요. 셀은 이제 사실 3, 400개 없지만 셀의 투탑 LG엔솔과 삼성 SDI 플러스 소재 종목들 함께 섞어서 투트랙으로 2차 전지를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